자, 미래나노텍의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금 요 앞전 고점 넘기면은 교육용으로 접근 범위 설정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들여다봤을 때 아마 7% 정도 됐을 거예요. 그 7% 정도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당장은 문자 사인보다는 프로그램 쪽을 조금 더 볼 거예요. 어차피 요 고점 넘긴 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게 손바뀜 기준이냐, 아니면 들어올린 쪽이 그냥 짧게 끊고 나간 수준의 거래인 것이냐, 그거만 조금 확인을 하고 개인 선호 창고는 일부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사실상 뭐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한 방향성의 수급이 쭉쭉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이 일정 범위만 유지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5만 2천 주 들어왔던 물량이 좀 축소가 됐고 그다음 다시 이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 부분만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가 14,820원. 그러니까 명목 가격에 대한 의미들이 조금씩 쇠퇴돼 버리고 있어요. 820원 저 기준에서 이제 되돌림의 흐름이고 VI 발동된 이후의 흐름이고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가 VI 발동되기 전에 7% 정도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가총액이 사실상 4,700억이더라도 좀 작은 거죠. 작은 종목군들의 순간적인 거래가 빵 하고 터질 때 그때 이제 그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는 윗방향으로 매수 강도가 뭐 월등하게 실려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연속성을 가지고 갈 거냐의 기준은 첫 번째로 이제 거래량 부분이 터졌는데 그 터졌다는 기준이 이제 뭘로 해석할 거냐의 기준인데요. 일단은 1,000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려면은 최소 700만 주인데 최근 들어서 700만 주의 거래가 있었느냐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가장 최근이 이제 이때 기준인데 12월 23일 날 2,200만 주. 그럼 대략적으로 1,500만 주 정도 2,200만 주의 70%. 그러니까 1,500만 주가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1,500만 주면은 10시까지 450만 주 정도 실리면 되겠죠.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1,500만 주까지 보느냐. 1,000억만 넘겨도 10위 안에 거래대금 들어오지 않느냐. 그럼 1,000억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나는. 그렇다면은 700만 주 정도 넘겨지면 되겠죠. 그럼 700만 주면은 이미 거래는 수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수반돼 있는데 그 다음 범위에 놓고 볼게. 일단 그러니까 거래는 우리는 실려 있다, 수반됐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범위에 놓고 보는 게 결론적으로 어, 양봉이냐의 기준이죠. 양봉이냐. 양봉이에요. 시초가보다 위에요. 근데 꼬리가 3분의 1 미만이냐. 3분의 1 미만이에요. 프로그램 때문에 5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여기 고점을 넘겼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그게 손바뀜인지 아니면 매수가 추가적으로 손바뀜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인지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인지 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차익 실현보다는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고점을 찍을 때 5만 주를 넘겼는데 찍자마자 자기들이 던져서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 그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의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4,700억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다보자. 그런데 야 수급이 프로그램 쪽이 좀 매수 매도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 공방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손바뀜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이 손바뀜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이냐 매수 강도를 넣는 쪽이 더 강하게 늘 것이냐 아니면 오 이거 매도가 만만치 않은데 나 손 들고 나갈래 이렇게 될 것이냐 그거만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신규 편입에 진입이 잡히고 그 다음에 추후 범위에서 1에서 3% 등락 범위에 1% 추가 2% 비중을 확보하는 걸로 손절 가격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2~3% 조정 받을 시에 보유 물량의 전량을 매도하는 걸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17,000원 좀 높게 잡을게요. 17,000원 그렇게 설정을 하고 16,500원 짧게 잡을게요. 16,500원 그리고 나서 뭐 상향하면 되죠.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기준 가격을 설정을 할 건데 프로그램 조금 더 놓고 보죠. 그래서 이제 문자는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이제 더 유입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 지금 애매한 위치에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2차적으로 요 정도 요 구간이 일단은 15,000원 뭐 수준 15,070원 저가가 15,070원 요 정도의 수준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저점으로 인식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2%로 얼마예요? 15,370원 15,4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15,600원 고점이 넘겨지는 걸 보고 그때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시더라도 그때 뭐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요자락군에서 이제 OMA, 20MA 거래가 수반될 때 평상시에 보고 있던 종목이 아니니까 요 구간에 뭐 바로 따라 붙었다 이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 7%씩만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전일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 뭐 이런 기준 좀 설정해서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두 번 분할 매수니까요. 여기서 편입 문자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와서 눌리고 또 요 지점에서는 다시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아예 못 견디겠다 매도가 너무 강하다 해서 빠져나간다면 그때 이제 같이 빼고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170원 참 의미가 애매해지는 가격인데 15,000 뭐 이 호가가 10원 단위로 돼 버리니까 참 애매모호하네요. 15,140원, 130원, 15,150원까지로 문자를 일단 1차 문자, 편입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실패가 돼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손절을 잘 하시면 되는데 비중을 너무 뭐 많이 실어가거나 또 손절 범위가 왔는데 주력주도 힘든데 얘도 손절이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힘겨워지고.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지금 뭐 15,150원의 문자를 발송했고 15,100원의 공방이고 2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이제 아래 위로 2% 정도 범위 그러면은 300원 정도 잡고 15,000 위로는 그렇게 해서 2차 편입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하죠. 2차 편입 기준 개장초 고점 얼마요? 15,600원 돌파 혹은 조정시 300원 기준 잡고 14,850원 800원 14,850원 지지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또는 조정시 14,850원 지지 확인 후 추가 1% 편입 2% 비중 확보 요거를 2차 편입을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이 이제 손을 드느냐 매도세가 더 강하고 손을 드느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막 위로 이제 막 움직일 때 따라붙는 기준이 된 게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을 찍고 서로의 이제 수급 공방 속에서 손바뀜이 이제 어느 쪽에서 유리하게 형성이 되느냐 그 부분 놓고 보면서 대처하자 요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5MA, 20MA 이제 실린 구간을 중립으로 좀 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15,070원. 자, 중립 범위하고 편입 범위하고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얘가 탄력을 받으면은 사실상 금양 쪽에 거래도 충분히 실리는지, 또 프로그램 쪽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그거 보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 VI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VI 발동 이후에 이제 순간적으로 고점을 찍고 미끄러지는데, 요게 이제 12,000원, 300원, 400원 정도 되겠죠. 12,400원에서 400원이 밀렸네요. 15,400원에서 400원. 그럼 저기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할지, 그 부분은 중립으로 1분 봉이니까 2분 사이에 훌쩍 밀렸던 부분이라서 뭐 차익 실현을 할지, 오히려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지, 뭐 그 부분은 개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2분 동안에 형성된 흐름이니까. 그리고 요 바닥 찍고 이제 바로 못 따라붙는다는 건 또 쉽지도 않죠. 어찌됐든 앞전 고점을 넘기는 시점의 기준 그 범위도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면은 편입 설정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자마자 프로그램 쪽에서 집어 들어올린 거예요. 5만 주까지 매수 강도가 추가적으로 한 2, 3만 주 확 들어오면서 그랬던 부분이 꺾인 거죠 지금. 고점 대비 3.65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중립 범위에 가깝지만은 요 정도 범위에서는 다시 고점 찍고 밀릴 때는 뭐가 어떤지 간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이 아니라면은 매도의 기점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왜 두 개를 긋냐면 요 기준에서 2% 반등이 나와서 따라붙는 위치 흐름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에 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어디서 이제 다시 재차 바닥이 인식되느냐. 지금 이제 미끄러진 게 14,90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프로그램 쪽을 이제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느냐고, 추가 편입은 이제 14,850원, 뭐 800원 그 정도 기준이니까 요 라인이 이탈된다? 여기서 이제 심사숙고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왜냐면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갔으면 요 저점이 이탈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 근데 그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요 가격 근처에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가는 거라면 이탈되고 돌리는 흐름까지, 그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은 아직까지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만 주 정도 1분봉 기준에 10시 전까지는 거래가 좀 더 월등하게 터지는 모양새를 원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래가 여기서 이 상태로 월등하게 이제 터져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 앞전 고점 세게 돌리면서 움직임 들어올리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뭐 어차피 돌려지면 뭐 영선 위쪽으로 다시 크로스 돌림 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을 다른 쪽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쪽, 그게 이제 윗방향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범위라면 뭐 그쪽 설정 잡아서 편하게 대처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아랫방향으로 프로그램 나오면서 출렁거리는 흐름이라면은 새로운 쪽의 흐름을 놓고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 우위로까지 전환이 됐었는데 또 요 자락에서는 다시 만주 이렇게 뭐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비중 없으신 분들은 편입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그리고 정리 부분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문자 나간 이후의 상태이니까 일봉으로 일주 월봉에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쪽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일부 돌려놨는데 1%는 돌려놨는데 거래가 좀 너무 없는 기준이고요. 전일 이제 나갔던 문자 나왔던 부분이고,
나머지 쪽에 주력 쪽이나 이런 쪽에 매수 강도를 새롭게 늘 만한 쪽은 일단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일봉 먼저 보죠. 이쪽에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 이제 낙폭이 조금 심화돼 있는 상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라서 일봉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차 전지주들 전체적으로 강세를 띈 이후에 이제 똑같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도 가볍고 변동 자체 이제 좀 가벼운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률이, 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은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외국 기관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와서 저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가격 반발력의 기준, 테슬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간에서 소폭의 강세예요. 실적 발표 나오고 뭐 소폭의 강세여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봉 그다음에 월봉 기준인데 주봉이 가장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어차피 2차 전지주들의 전체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예요.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쪽에 미래나노텍의 흐름하고 금양을 같이 볼 겁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가 터져줬어요.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그래서 2차 편입 진입하고 나서 좀 차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기준도 일단은 요자락의 요 가격 기준이 전저점이 얼마예요? 13,600원. 펀드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은 뭐 저런 지지 라인도 열어놓고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3,600원까지 너무 멀죠. 너무 멀잖아요. 저걸 열어놓고 대처하겠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저걸 보고 분할 매수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저거는 일봉상으로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흐름이 또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정도 자락에서는 다시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가가 13,600원.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잉태형의 기준 혹은 꼬리 부분의 기준을 잡고 이제 뭐 장악형의 기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600원.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는 뭐 거래 일수가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기준에서 취소 거래량 부분을 주간 단위에 3천만 주 정도, 주간 단위 기준입니다. 뭐 하루에도 2천만 주씩 터졌던 종목이라서 뭐 3천만 주라는 흐름이 잉태형 이후에 강력하게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차분하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흐름이 재현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프로그래머 쪽은 매도인데 일정 범위 손바뀜이 있었던 걸 감안하고요. 여기서 매수 강도가 좀 어느 가격에서든 살아나주면 추가 편입 기준은 2% 정도 등락 범위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봉도 편입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뭐 거래가 꼬리 달리고 둔화돼가지고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쪽이 여기가 차익 실현 범위 패턴상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자락이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가 됐겠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되살아나나 뭐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손절 범위 명확히 요 자락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자락에서도 여기가 이탈되면 13,6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인데 펀드멘털 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분봉 기준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기준에 거래가
3천만 주 이상 터져 준다면 뭐 시세 분출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뭐 2차 전지 전체가 강한 흐름이 나올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한참 횡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변동을 줘도 이동평균선 기울기는 급격히 개선이 됩니다. 급격히 그 부분 놓고 보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 없을 때는 중립 기준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거래가 없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의 경우도 변동성 종목으로 오늘 거래대금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양이에요. 금양이 이제 이쪽보다는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의 기준의 금양 부분을 같이 병행을 시켜서 놓고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그 제주은행의 강세가 좀 유지돼 있고 제주은행 쪽도 사실상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건데 좀 이따 다시 보고요. 그리고 금양 쪽의 기준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1.4% 밀려 있고 미래나노텍이 더 가볍게 움직인 거죠. 4.68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는. 프로그램이 2만 주까지 매도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 편입 부분은 잠시 멈춰졌다가 프로그램 쪽 개선폭 놓고 보고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양하고 미래나노텍을 오늘 좀 들여다보죠. 나머지 이제 주력 쪽 기준 보고요.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 개선되는 거나 아니면 저점 찍고 돌리는 과정 속에 흐름 들어갈 수는 있죠. 81,300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손절하는 걸로 기준 잡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고 도지 기준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놓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순간적으로 이제 변동이 툭툭툭 움직이면은 눈길이 가는데 결국은 이제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거만 좀 확인하면서 대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청단 글로벌이나 그런 쪽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거래가 터져서 올라오면서 이제 3천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기준도 한 번씩 보고 그 SBB테크 이런 종목이 1,000억원대잖아요. 그러니까 27%까지 올라섰어도 순식간에 고점 대비 14% 밀려버리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또 거래가 월등히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미래나노텍이 이제 여기서 고점을 못 돌려. 금양도 고점을 못 돌려. 그럼 거래가 어떻게 돼요? 둔화되죠. 거래가 둔화돼 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더 이상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없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편입보다는 관망으로 다시 있는 물량도 소진시키고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하는. 그거는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변동성 종목 하나 들어가더라도 순간적으로 내동 매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변동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거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거래가 터졌다는 건데,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위로 누군가가 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이제 프로그램 쪽이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런 수급이라도 확인하고 대처하자.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돼서 움직임이 위로 이제 나와줬을 때, 그러니까 위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거는 거래가 수반됐다는 거고, 위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자락에서 따라붙는다는 거는 이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미래나노텍 13%까지 올라갈 때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와서 54,000주라도 그 정도 물량이라도 매수위가 형성돼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은요 보는 거죠. 이제 손바뀜이었을지 차익 실현이었을지 다시 여기서 대사 줄지, 대사 준다면 누가 살지, 그쪽 대사 주는 쪽을 믿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요 끝내주고요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뭐 지금 뭐 대박이고요, 그 뉴스가 나와도 누가 사줄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 홈페이지에서 요즘 뭐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다시금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조치 들어가 있고 그러면 조금 서로가 불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로봇 관련주도 같이 들여다 볼 거고 청단 글로벌 예쁜 공대님께서 VI 또 해서 올려주셨네요.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는데 그게 7% 수준에서 올라가 있네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2차 교육 안내가 나갈 거예요. 이다운 연구원님은 늦어도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은 올려야 돼요. 오늘은 무조건 그 2차 교육 안내가 올라가야 내일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